네, 참여 방법 세 가지 모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게시판까지 저희가 열심히 또 참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모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원탁에서 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저 일찍 샀는데요. 네, 혹시 시청자님 TV랑 같이 전화를 좀 받고 계세요? TV 틀고 계세요? TV 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서울 반도체를 네, 41,450원에 50%입니다. 비중이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잘못 샀어요. 조금, 네, 혹시 1월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7일쯤 됐을까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내려올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2번 내놨을 때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리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많이 날랐었습니다. 근데 더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 좀 가장 기대하고 들어가셨나요? 그거 몇 번 시도해가지고 한 10%씩 여러 차례 먹었어요. 아,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셨다고요? 아니, 사가지고 그 뒷날 한 10%나 그 다음날 오면 팔고 또 언제나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이번에 걸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전에도 그럼 좀 수익을 보셨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50%로 41,0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이게 그 실적도 괜찮다고 또 그때 모니터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 팔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괜찮아겠죠. 많이도 사놨는데. 아, 딱 그러게요. 이어갔습니다. 예. 네, 실적에 대한 얘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엇갈리는 의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님 반등, 이 서울 반도체 반등 얼마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도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TV를 다시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볼 텐데요. 38,200원에 마감됐습니다. 0.6%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계속해서 이전에도 좀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요. 우선 이재우 전문가님, 이 종목 실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서 시청자님께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안 오른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게 나오더라고요. 증권사별로도 리포트가 좀 그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했던 요인을 실적 하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 전망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 서울 반도체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됐고 2분기 2분기부터는 어떤 성장 또 성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서울 반도체는 실적이 올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렇다면은 전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크리라든가 고성장 기대로 많이 올랐던 용어들 같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좀 주가 조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이제는 그럼 성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다만 성장세는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그것을 그동안에 반영해 가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률이 계속 고성장세를 이어간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률이 약간 둔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가 어떤 차익 매물에 좀 빌미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나눠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IT 제품 1분기에 좀 비수기였잖아요. 이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LED 조명 쪽으로는 여전히 성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문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을 좀 정확하게 보신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작년도에 좀 그 전체적으로 1,000억에 약간 못 미치는 뭐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그래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좋은 성장을 만들어 갈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 대표 LED 업체고요. 그 1분기는 사실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네, 약간 뭐 미달하는 평균적으로 뭐 그런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뭐 실적 뭐 기대치가 약간 미달했다고 해서 주가 급락 나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반 뭐 미국을 비롯한 우리 시장 그동안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뭐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장세는 기대가 됩니다만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따라서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긍정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LED 조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단기로도 괜찮을 텐데 2분기, 3분기가 이제 조명뿐만이 아니라 BLU 쪽에 이제 성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이제 가격 조정을 안 받았다라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서울 반도체의 이 도표를 한번 뭐 화면에 올려주시면 실적 추이와 컨센서스를 한번 뭐 올려봤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과 그 당기순이익 작년도 실적인 도표로서 그 2012년, 11년보다 팍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돌이켜보면 2009년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대단히 큰 폭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갔냐면 주가는 실질적으로 한 2009년도 그리고 2010년 초 이때쯤에 고가를 이미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실적이 급증할 것을 기대하고 이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이고 실제 실적이 급증했던 2010년도부터는 주가는 하락세를 그렸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로 넘어가서 어쨌든 최근에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LED 업체 크리의 주가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이에 뭐 좀 동조화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이 최근에 진행이 되었는데 태블릿 PC용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뭐 2분기부터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올해 LED 시장 조명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상황이라면 또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대 요인도 많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가격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크리와 서울 반도체 이 흐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단 뭐 도표로 제시해드린 뭐 서울 반도체 주가와 크리의 주가 흐름은 5월 초순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크리가 사실 크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개념의 제약바이오라든가 SNS 관련 주들이라든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죠. 우리네 증시에서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미국 주가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그만큼 미국은 좀 고평가가 우리나라 업체보다 좀 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 주가 이 크리를 비롯한 미국의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군들이 일단 반등으로 연결된다 하면 서울 반도체도 또한 충분히 크리의 주가가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을 비롯한 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어서 서울 반도체는 그나마 위험거리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크리도 실적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가요? 실적 전망 자체는 글쎄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잘 못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분기별로 다른 거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실적 자체가 어쨌든 전망치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당장에 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면 반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서울 반도체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전망치는 1분기에는 약간은 뭐 컨센서스보다는 부족했습니다만은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빠진 상황이란다면 충분히 반등은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미국의 크리와 서울 반도체가 계속해서 동행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흐름을 좀 전망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서울 반도체에 있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차트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이 많게는 6만 원까지 나오고요. 가장 적은 증권사가 4만 원, 삼성증권이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기적으로 뭐 6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혹은 7만 원 간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화 거신 시청자님께서도 이게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안에 변동이 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실 겁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은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 차트가 켜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잠깐 돌려보면요. 네. 월봉을 좀 뭐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뭐 2달 정도 주종을 좀 보여줬죠. 주가가 아까 도표에서 서울 반도체 실적 추이를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적 추이를 봤을 때 2010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죠. 근데 주가는 사실 2009년대 대급등을 만들어가면서 이미 올라왔단 말이에요. 2010년 못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락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실적이 좋다라 하면은 이 주가가 추가 상승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텐데 올해 전망은 괜찮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등락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일단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자, 5월 초순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중바닥 형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57,000원대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손절가는 57,000원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방 변화를 준다라면 21선 4만 원 정도에서 걸리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이중바닥을 확인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거래만 좀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21선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디 한번 최근에 5월 달에 급락하기 직전의 가격대인 4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42,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마디 45,000원 정도까지의 추가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물론 여기서 거래 자체도 실어 나가면서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45,000원 권역까지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거를 뚫고 넘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짧게는 42,000원인데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은 45,000원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1차적인 반등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45,000원에서 최종 정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예. 네,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네,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그럼요. 야, 이거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1차적인 반등 그리고 2차적인 반등 이용해서 또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건강하세요. 예. 네, 서울 반도체였는데요. 장용준 대리의 의견까지 합쳐서 두 분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반등 시 매도입니다. 1차적으로 42,000원, 2차적으로 4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제시됐습니다. 동양증권 장용준 대리 역시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 37,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시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네요. 5989님께서 한국 카본을 사셨습니다. 7,600원 매수가 그리고 20%인데요. 대리님 일단 오래됐는데 매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좀 오래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한국 카본을 보려면은 산업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한국 카본이 사실 주가의 흐름의 거의 대부분이 조선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게 LNG 선의 본행 판넬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LNG 선을 만드는 대표적인 업종인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주가를 같이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 며칠간 반등 온 걸 빼고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조선업종에서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그 LNG 선을 포함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신조선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이 이가 왜 필요하냐면 한국카본이 그 본행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납품을 할 때 해당하는 선박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서도 한국카본에 높은 가격으로 납품가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단가 인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리스크, 심리적인 리스크죠.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됐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LNG선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간다면 그때 회복될 수 있지만 최근에 본 리포트나 그다음에 그 영국에 보면은 그 클락슨이라고 해가지고 신조선 가격을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격 회복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서 좀 매도를 찾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제가 차트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3% 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오래 갖고 계셔서 좀 추가적인 반등을 얼마까지 가져가도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략도 주세요. 네, 일단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이나 내년 예상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싸지는 않고 지금 가격이 적정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렸던 거는 전방 산업인 조선 쪽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흘러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왔을 때 반등만을 노려야 되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구름대, 지금 여기 보시면 구름대가 있는데 이 구름대에 맞기 전에 아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구름대 가격이 7,800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전략을 지금 매수가보다는 약간 수익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800원이 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하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되는 업종으로 하고 안 되는 업종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자. 저는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반등은 이어질 거다. 7,800원까지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7,800원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7,800원에서 좀 종목 교체하는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카본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이요? 예,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예, 59,000원에 한 15% 됩니다. 59,000원에 15%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예, 2월 달에. 1월에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 들어가실 때 특히 현대건설로 좀 진입을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전에는 또 삼성물산을 해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네. 또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 현대건설을 하고, 또 딴 건설주도 있긴 있는데. 네네. 건설주 이게 안에서, 네. 너무, 딴 건설사에 비해서 오르지 않고 지금 자꾸 빠지긴 빠지니까 실적이 어떻는지도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네네.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셨는데 이 흐름도 좋지가 않아서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 일단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저 이재호 전문가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월 달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2월 한 20일경에. 네. 보통 이제 성향이 단기 성향이세요? 아니면 뭐 길게 중장기 투자 성향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좀 수익이 많이 나면 네.
그냥 저 어느 저 목표가 오면 뭐 매도하고 예, 손실이 그렇지 나면요. 않으면 그냥 장기로 물리는 거죠. 손실 나면 그냥 물리는 대로 1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 아니 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죠.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좀 전에 그 말씀 중에서 뭐 삼성물산 가지고 즐겨서 팔았던 현대건설 갔더니 최근에 삼성물산이 또 잘 가요. 물론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뭐 어차피 삼성물산의 현대건설도 실적은 나쁘지 않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GS건설은 뭐 그간에 뭐 작년도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뭐 수직 급락도 나오고 했는데. 뭐 현대건설은 그나마 뭐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가 급락은 그들 업체만큼 그렇게 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이제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지 그냥 싸다고 싼 것 같아서 이제 매수에 놓고 기다리면은 이게 언제 올라갈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거나 실적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 하면은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미리 매수하셔서 기다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삼성물산에서 뭐 팔고서 현대건설 갔다 같은 건설업체인데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뭐 건설주에서 한다 그러면 노련 종목 하나 보고서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 전반으로 현대건설 굉장히 뭐 반등이 미흡해요. 최근에 삼성물산은 뭐 이슈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예, 감안을 하고, 뭐 삼성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도가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 건설주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는가. 현대건설도 뭐 건설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적이에요. 실적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현대건설 나왔다 하더라도 추정치가 조금 계속적으로 하향 다운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딴 업체보다 좋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원체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반등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일단 1분기 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근데 건설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니까 물론 추정치보다는 약간 평균적으로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2분기부터는 자, 일단 실적 추정치를 약간 뭐 더 이상 다운시키지 않고 혹은 상향 조정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먼저 앞장서서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는 쪽이고, 그렇다면 현대건설은 지금 굉장히 뭐 밋밋하고 올라락 내리락 굉장히 좁은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괜히 서둘러서 이제 매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길면은 한 5월달 지나고 6월 뭐 중하순 때부터는 한번 뭐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기왕에 기다리신 거 현재 자리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반등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못 버티냐?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까지 뭐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목표가를 보는 것보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한 뭐 2, 3천 원에서 뭐 높게는 6만 5천 원. 네. 그 정도까지 한 3개월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라.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대신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뚝심 있게 기다리시면은 수익 보고 팔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요. 예.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이건 아니 다른 종목으로 건설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GS건설이라든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간 척 보이는 게 아니라. 원체 그동안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계속 다운됐고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실적 추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일은 없겠구나 이런 인식이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되돌린단 말이에요. 현대건설은 그러나 실적이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덜 빠졌다는 얘기죠. 덜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 올라갈 때 뒤늦게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교체하고 삼성 엔지니어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거 그때부터 못 올라가 빠지기 시작하고 현대건설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또 그게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놔두세요. 예. 이런 종목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원체 실적이 아니어서 급라에 나왔던 종목도 먼저 올라가는데 그 다음 마디에 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예. 미련이 좀 남으시겠지만 기존에 그 삼성물산 교체할 때 그 답답하셨던 마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